유지비를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유지비에 네. 대해서. 네, 사실 2.3, 5.0을 고민하는 분들이랑 그다음에 컨버터블 쿠페 네. 이렇게 이제 네 가지다 보니까 네. 그 네 가지 사이에서 많이 5.0 GT 타신 분이 생각보다 2.3하고 뭐 유지비에 있어서는 세금 이외에는 크게 많이 안 난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컨버터블 사시면은 디플렉터는 꼭 하시길 맞다. 추천드립니다. 디플레이터가 순정으로 또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포드 차량이고요. 자, 일단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이랑 사시는 지역만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네, 서대문구 살고 있는 네. 29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거 차량명이랑 연식, 등급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트림이 하나라서 네. 2.3 에코부스트 모델이고 네, 2.3 중에 이제 쿠페랑 컨버터블 모델이 있어요. 네. 그 중에 컨버터블 모델입니다. 컨버터블 머스탱이고 네. 연식이 18년식이에요. 18년식. 지금 현재 소유 기간이 그러면 1년 반 넘은 것 같아요. 중고로 구매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구나. 혹시 지금 키로수가 이거 이제 56,000 뛰었네요. 차 가지고 오시고 나서는 몇 킬로 정도? 제가 32,000에 가져와서 지금은 24,000 정도 달렸어요. 알겠습니다. 자, 구매한 이유를 좀 여쭤봐야 되는데 일단은 머스탱 일단 2.3하고 5.0으로 또 나뉘죠. 그렇죠. 혹시 2.3으로 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 5.0은 일단 유지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고, 네. 그럼 저는 터보 모델을 좋아하고 네. 전에도 터보차를 탔었는데 그 펀치력이 확실히 좋더라고요. 근데 얘도 그걸 기대했는데 얘는 이제 10단으로 너무 쪼개지고 네. 터보렉이 없어가지고 펀치력이 생각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터보차 치고는. 터보차 치고는? 네, 터보차 치고는 좀 덜한 뭐지? 것 같아요. 터보렉이 없어서. 터보렉이 없다? 네, 많이 없어요. 터보렉이 많이 없다? 네. 펀치력이 없다. 그 펀치력은 없다는 것은 단점이고 터보렉이 있다는 건 장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뭐 출력이나 펀치력도 중요한데 네. 일단 제가 느껴지는 재미가 좀 덜하니까 네. 뭔가 설레는 마음이 좀 덜하더라고요. 설레는 마음. 그럼 2.3으로 하신 이유는 일단은 유지비적인 측면을 보면 될까요? 그렇죠. 유지비도 있고 아니 터보차의 매력. 터보차 그런 매력. 거,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쿠페와 컨버터블로 혹시 컨버터블로 하신 이유가 있다면? 뚜껑 한번 열어보고 싶어가지고 고민하고 하다가 네, 컨버터블 모델로 가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하면은 무조건 컨버터블로 가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차종 사기 전에 경쟁 차종 혹시 있으셨나요? 저는 근데 이제 이 차랑 비슷한 걸 본 게 아니라 네. 뭐 모닝 터보도 타보고 싶었고 원래 제네시스 쿠페 2.0 수동을 탔었는데 네. 그거 이제 38 터보 슈퍼차저 올라간 모델 그것도 찾고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경차 터보나 아니면은 그 제네시스 쿠페 3.8의 슈퍼차저 모델 찾고 있다가 그래도 이제 키로수나 연식 오래된 모델은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짱짱한 거 사가지고 이쁜 거 사가지고 좀 잘 타보자 해가지고 이거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 혹시 얼마에 구매를 좀 하셨는지? 저는 뭐 이것저것 해서 4천만 원 조금 더 준 것 같아요. 4천만 원 조금 더 취등록세 다 포함해서. 네. 그러면 혹시 결제는 어떻게 하셨나요? 현금으로 했습니다. 현금으로. 네. 보험료가 이제 제가 작년에 처음 할 때는 330 정도 나왔고 올해 재갱신할 때는 260 정도 낸 것 같아요.
자차 다 포함해서 제 이름으로. 포함해서. 네. 일반유, 고급유. 저는 일반유 처음에 넣다가 네. 고급유를 한번 넣어봤어요. 네. 근데 제네시스 쿠페도 이제 고급유랑 다르거든요, 출력이. 네. 근데 얘도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게. 그래서 계속 올해 초부터 계속 고급유 넣고 있습니다. 달라졌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달라졌는지. 출력이 이제 3단, 2단, 1단, 2단에서는 잘 못 느끼는데 이제 네. 3단부터는 힘이 더 좋아졌다는 게 좀 느껴져서 체감으로 제가 제가 이제 막 일반유, 고급유로 막 제로백을 측정해보고 그런 거 아닌데 일단 느낌 자체가 달라서 계속 고급유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땅 비용? 만땅이 얘가 기름통이 생각보다 작아요. 몇 리터죠? 탱크가 65리터인가 60리터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고급유로 그렇게 넣어도 불 들어오고 넣으면 한 9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9만 원 정도. 그러면 이제 트립상에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일 잘 나왔을 때가 몇 정도 나오셨던 것 같아요? 9만 원 넣고 한 520km? 520km. 예. 제일 못 나왔을 때는요? 360 정도. 차이 많이 나네요. 네. 알겠습니다. 9만 원 넣고 한 350 정도 탑니다. 9만 원 넣고. 알겠습니다. 이거 저 연비가 궁금한데 차주님 이거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시는 것 같으세요? 연비는 지금 트립에 6.8이 찍혀 있는데요. 네. 실제로 1 정도 덜 나오더라고요. 7.8인데. 예, 제가 이제 차계부를 쓰는데 네. 실제로는 1 가까이 더 안 나옵니다. 고속 연비랑 도심 연비 한 몇 정도씩 나오는 것 같으세요? 일단은 그냥 주행 속도, 도로 속도에 맞춰서 탔을 때는 시내가 한 8 정도 나오고요. 네. 제가 요즘 계속 스포츠로 다녀가지고 네. 이 정도 나온 건데 고속도로는 14 정도 나옵니다. 14. 네. 오, 괜찮다. 정속 주행은 잘 나옵니다. 한 달 유지비가 궁금한데요. 유지비가 이게 메인터넌스나 뭐 그런 것들이 네. 지금까지는 다 보증으로 했어가지고 네. 따로 들어간 거는 세금이랑 보험료랑 네. 기름값. 기름값. 네, 기름값은 한 달에 한 20만 원? 안으로 쓰는 것 같아요. 거의 주유를 한 2번 정도 한다 보면 되겠네요. 네, 2-3번 정도 합니다. 2-3번 정도? 좀 또 적게 할 때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 차를 타시면서 이 차의 장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는 것 같으세요? 머스탱 2.3 컨버. 장점이라고 하면은 많은데요. 네. 값법이죠. 값법? 네, 값법이라고 이제 네. 가격 대비 뽀다구라고. 네. 좋다. 그게 네.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네. 일단은 차가 커요. 네. 네, 이 가격대 스포츠카 치고 이렇게 큰 차가 없거든요. 네. 일단 커가지고 거기서 오는 아우라도 있고, 그리고 또 승차감이 좋아요. 네. 네, 승차감 좋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흔하지가 않다 보니까 네. 좀 신기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희소성. 네, 희소성도 있고, 뭐 많은데 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중간에 또 생각나시면 편하게 좀 말씀을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자, 혹시 그러면 옵션이나 기능 중에서의 장점? 옵션이 얘가 생각보다 옵션이 많이 들어가서 정말요? 전자식 계기판, 뭐 네. 10단 미션 들어가고, 네. 그다음 뭐 액티브 크루즈, 액티브 크루즈? 액티브 크루즈 들어가고 통풍 시트까지 다 들어가고, 네. 그리고 오디오도 이제 순정 우퍼가 들어가 있고요. 오디오도 좋고. 네. 액티브 크루즈라고 한다면은 차간 거리만? 차간 거리까지. 크루즈. 네, 핸들은 이제 차선만 이탈 안 하게끔 보증만 해줍니다. 반대로 이제 단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어요? 단점은 이게 MRC 댐퍼인데, 네. MRC 댐퍼가 쭉 가시면 내구성이, 돼요. 내구성이 살짝 좀 약하긴 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갈았거든요. 정말요? 네, 쇼버 내구성이랑, 네. 그다음에 이게 또 악셀을 좀 많이 막 격하게 물면은 좀 탄내가 좀 들어와요. 탄내가 좀 근데 그게 고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뭐 심하진 않은데, 네. 한번 쭉 밟고 나면은 가끔씩 좀 탄내가 들어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컨버터블 모델 같은 경우는 뒤에 쪽유리라고 하죠. 작은 유리. 네. 그게 이제 처음 거의 이제 절반 이상의 컨버터블 차량이 그 창문을 끝까지 닫으면 완전히 안 닫혀요. 네, 그게 이제 제 거는 완전히 라인을 수정을 해놔가지고, 네. 센터에서 다 완전히 고쳐줬는데, 네. 출고되는 차량 한 절반 정도는 거의 그 고질병이 있는 것 같아요. 창문이 안 닫힌다. 네. 다 안 닫힌다. 비닐이 안 닫혀서 그거 손으로 잡아 당겨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세차하면 막 물 들어올 수도 있어가지고. 그러겠다. 네, 그거는 이제 수리 한번 받으면은 근데 다 해줍니다. 저기 서스펜션은
그 쇼바죠. 쇼바는 네. 언제 교체를 하신 거예요? 몇만 킬로 때? 쇼바가 35,000 정도에 한번 뒤가 터진 것 같아요. 뒤에가 예. 되게 약하다. 그래서 저도 그걸 알고 있어가지고 네. 나중에 이게 보증이 좀 길거든요. 5년 10만까지 해줘요. 그래서 이제 보증이 끝나면은 네. 그냥 일체형 낄 생각으로 쭉 하시면 돼요. 그냥 쭉. 네. 그냥 보증 끝나면? 네, 보증 끝나면 일체형 껴야죠. 또 터지면. 터지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 또 있나요? 그 정도? 단점은 그리고 이게 네. 스포츠카인데 이게 미션이 변속이 뭐 PDK만큼 빠르다고 막 광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변속 체결 속도는 빠른데 네. 반응 속도가 상황에 따라서 좀 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박자 정도 얘가 패들 시프트로 조작을 했을 때 네. 반박자 정도 늦게 들어가는 거? 반박자 정도? 네. 근데 이 토크 컨버터 치고는 체결 속도도 빠르고 한데 반응이 조금 더 빨랐으면은 좀 느리구나. 어땠을까? 살짝 느려요, 살짝. 살짝 느리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 그리고 차가 너무 무겁다. 무겁다? 네, 얘가 공차 중량이 1.7톤이 조금 넘어요. 네. 제가 전에 이제 또 K7을 탔었는데 네. K7은 이제 차가 큰데도 1,500kg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사람 4명 태운 거랑 이제 무게가 거의 비슷하니까. 근데 운전할 때는 확실히 1.7톤, 제가 타면 이제 1.8톤이잖아요. 네. 근데 그 무게 치고는 가볍게 느껴지긴 해요. 거의 1.5톤 차 모는 것만큼 가볍게 느껴지는데 이제 와인딩이나 좀 격하게 몰게 되면은 확실히 그 무게가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아닌데 장점 또 생각나요. 말씀해 주세요. 잡소리가 생각보다 안 나요. 이게 컨버터블은 4시리즈 컨버터블 하드탑 이런 거는 여기서 잡소리가 엄청 나는데 그렇죠. 얘는 확실히 잡소리 안 나고 네. 탑도 빨리 열리고 네. 그리고 실내에도 잡소리가 생각보다는 안 나요. 근데 나긴 나는데 네. 스포츠 세단이나 이제 국산 쿠페 모델도 제가 탔었는데 그거는 진짜 유리 사이에서 엄청나게 비비는 소리가 많이 들리거든요. 네. 근데 얘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단점은 또 외관 단차. 외장재에 이제 단차가 있어가지고 네.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긴 하는데 네. 그것도 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미국 차들이 이제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포드도 네. 마찬가지고 단차. 네. 그 정도? 그 정도. 알겠습니다. 또 생각나시면 편하게. 예. 혹시 개인적으로 이건 좀 아쉽다라고 하는 게 좀 있나요? 저는 이게 이제 에코부스트 모델이라고 해서 네. 4기통까지 줄여놓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게 이제 포드에서도 에코부스트 모델이 6기통짜리가 있거든요. 2.7 이제 에코부스트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네. 2.7 터보 차량이 터보 엔진이 있는데 네. 이제 그 엔진을 썼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그럴 수 이게 있겠다. 그렇구나. 콩알 심장 머스탱이라고 놀림 받고 그런 게 좀 마음이 아프네요. 알겠습니다. 또 생각나시면 편하게 네.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자, 시트 포지션인데 시트 포지션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시트 포지션이 딱 이제 그랜드 투어러 스포츠카 차량만큼 포지션이 딱 내려오고 네. 저도 시트 포지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더 낮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통풍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스포츠 쿠페 차량 치고는 이제 적당한 높이. 좋다. 혹시 키하고 체형이? 제가 이제 182에 74kg 정도 나와요. 알겠습니다. 이런 팔걸이 위치도 다 괜찮죠? 네. 왼팔이나 오른팔? 네, 다 편합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튜닝한 거 따로 있으신가요? 이제 여기 앰비언트 송풍구라고 네. 그것도 하고 벨트 색깔도 바꾸고 네. 패들 시프트 또 연장 킷도 하고 실내는 뭐 그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배기도 하신 거고. 네, 배기도 외관은 배기하고 디퓨저. 디퓨저. 네, 디퓨저가 좀 뒷범퍼 디퓨저 쪽이 심심하더라고요. 뒤에서 네. 봤을 때. 그래서 뒤에는 빵빵한데 좀 밋밋해가지고 네. 디퓨저 바꿔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HUD. HUD도 네, 그쵸. 썬팅 해놔가지고 네. 그냥 장착만 해놔도 잘 보이더라고요. 장착만 해서. 네. 뭐가 제일 마음에 안 드시는 튜닝 뭐 있나요? 저는 괜히 했다라는 거? 여태까지는 다. 네, 다 마음에 들어요. 알겠습니다. 핸들의 그립감은 좀 어떠세요?
핸들이 이게 요즘 차만큼 이제 작고 얇아서 네. 그립감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아, 제가 또 작은 핸들 좋아하고 그래서 네. 일반 국산 세단 차량보다 살짝 더 얇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D컷이 아니라서 살짝 아쉽긴 한데 아, 동글동글한 게 이쁜 것 같아요. 동글동글하게. 무게감, 핸들의 무게감. 핸들 이게 무게가 이제 3가지 모드로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스위치가 있는데 오, 그렇구나. 저는 보통 이제 컴포트로 놓고 다녀서 네. 지금은 가볍습니다. 어, 근데 이제 일반이나 네. 스포츠 스티어링으로 놓게 되면은 네. 많이 무거워져요. 아, 여기서 우회전인데 보이시나요? 스키가 이제 많이 차가지고. 아, 네. 보입니다. 그럼 일단은 차주님 개인적으로 일단 제일 가벼운 거를 사용을 하고 계시다는 거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요. 일단은 운전석 쪽에 있는 창문 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은 좀 어떠신지. 창문 이게 스위치가 네. 좀 많이 앞에 있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게 살짝 불편하게 해요. 그래서 처음에 자꾸 네. 뒤에 창문을 제가 올리고 내리고 했었거든요. 아, 초창기 때. 네, 그래서 좀 많이 뻗어야 된다는 거. 많이 뻗어낸다는 예, 거. 그리고 이 비상등 스위치랑 이게 이제 항공기 버튼 네.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든 거라고 하는데 네. 위로 해야지만 작동이 돼요. 원터치예요. 위로 오. 하면 켜지고 네. 아래로 하면 꺼지는데 이 모드도 네. 모드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위로 계속해서 넘겨야 돼요. 오. 근데 이게 이제 아래로 누르는 버튼이 있어서 뒤로 가기가 있으면은 좋은데 네. 이게 한 번만 위로 가서 스포츠 플러스로 놓고 다시 네. 일반 모드로 바꾸려면 한 바퀴를 또 돌려야 돼요. 이게 가장 불편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나머지는 다 편합니다. 핸들 쪽에 있는 버튼부도 괜찮나요? 핸들 버튼도 편한 편인 것 같아요. 아, 편한 편이다. 국산 차량들과 크게 다르지도 않고요. 아, 음량 버튼이 일단 좌측에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우측이 아까 액티브 크루즈가 우측에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왼쪽 위아래로 2개씩 있습니다. 오른쪽 위아래, 왼쪽 위아래. 아, 그렇게 있구나. 네, 이렇게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수납 공간인데 운전석 쪽에 있는 1, 2열 수납 공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수납 공간이 이런 차량의 진짜 단점인 것 같은데 네. 수납 공간은 진짜 전체적으로 부족한 편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도 방향제 꽂을 데가 없어가지고 네. 따로 뒷좌석에 만들어놔서 꽂아놨습니다. 아, 그 정도로 수납 공간이 딱 네. 봐도. 그래서 원래 이게 네. 이제 손잡이 주머니라고 하죠. 네네네. 이쪽에도 원래 없는 건데 저도 따로 주문을 해서 제가 꽂아놓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막 빠집니다. 아, 알겠습니다. 꿀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꿀팁은 차량을 모시면서 꿀팁은 이제 패들 시프트가 아까 반응이 제가 느리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반응이 빠르게 변속하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때 얘가 또 빨리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엑셀을 밟으면서 업시프트를 치면은 변속이 바로바로 되고 네. 그 다음에 엑셀을 놓은 상태에서 다운시프트를 놓으면 또 바로바로 또 다운시프트가 들어가요. 근데 이제 운전자가 엑셀을 밟으면서 다운시프트를 친다 그러면 한 박자 늦게 들어가더라고요. 아, 밟으면서 할 때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면서 하면은 이제 재미나게 놀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모드가 또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스포츠 모드 이게 드라이브 모드에서 뒤로 한번 놓으면은 스포츠 모드인데 네. 이건 이제 말 그대로 RPM만 높게 쓰고 네. 핸들이랑 서스펜션은 그대로예요. 근데 이제 스포츠 플러스부터 서스펜션이 이제 단단해져요. 스티어링도 한 단계 더 단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건 몰랐는데 얘가 스포츠 플러스부터 실내에서 들어오는 배기 소리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들어간 것 같아요. 스포츠 플러스부터는. 예, 그래서 이게 실내에서 들리는 소리가 달라져요. 배기 소리가. 알겠습니다. 오, 그렇구나.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아까 좀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차주님께서 좋다고 생각을 하신 거는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신 거세요? 승차감이 일단은 네. 우회전이네요. 네. 스트로크가 좀 긴 편이에요. 얘가 차고 자체가 네. 물론 세단보다는 낮게 위치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스포츠카 치고는 좀 길더라고요. 네. 스트로크가 좀 길어서 그거를 MRC 댐퍼가 좀 골고루 좀 써주는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차량 무게가 좌우로 이동할 때는 또 짧게 써주고 단단하게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턱 같은 거 넘어갈 때는 또 감쇄력을 쫙 풀어가지고 되게 네. 길게 쓰는 게 느껴져요. 일반 모드에서. 일반 모드에서. 예. 그런 게 되게 유동적으로 변하니까 좋더라고요. 승차감이. 알겠습니다. 가속력인데 가속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가속력은 요즘 워낙 빠른 차가 많아가지고 네. 근데 얘도 이제 제로백이 5초 후반에서 6초 초반 정도 나오는 재원이거든요. 네네네. 실제로 탔을 때도 그 정도로 느껴지고 네. 그다음 이제 200 정도까지는 시원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200 정도 시원하게 네. 나간다. 혹시 그 꿈속에서 200까지 밟아보셨나요? 그럼 말해도 될까요? 꿈속이에요? 아, 네. 꿈속에서 달려봤습니다. 한 그 정도? 200 한 30 정도. 이게 지금 계기판의 속도 몇 가지 있어요? 260까지. 260까지? 더 나갈 수 있는 힘이 좀 느껴졌나요? 230에서 좀 더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차량 안정감은 어떠셨어요? 안정감이 제가 처음에 그렇게 달렸을 때 좀 놀래가지고 얘가 좌우로 좀 살짝 흔들리더라고요, 고속에서. 물론 웬만큼 하이엔드급 스포츠카 아니면은 뭐 고속에서는 어느 정도 불안감이 좀 느껴지긴 한다던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언더바를 또 커스텀으로 아래다가 장착을 튜닝이 또 예. 여기 또 추가되네요. 그렇죠. 튜닝 정말 많이 하시네. 네. 제가 또 하체 탄탄한 걸 좋아해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그거 하니까 좀 괜찮아지셨어요? 확실히 나아졌어요. 확실히? 예. 그리고 타이어도 좀 제가 네. 뒤에 타이어가 이제 사계절 타이어가 꽂혀 있는데 네. 내년에는 좀 단단한 타이어로 뒤에다가 뒷타이어는 좀 단단한 거를 쓰려고 합니다. 필수 튜닝이 있다면 어떤 거 꼭 해야 된다 생각하세요? 저는 컨버터블 이제 모시는 용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네. 이제 뭐 출퇴근도 하고 뭐 가끔씩 와인딩도 타시고 네. 그렇게 골고루 하시는 분이시라면 저처럼 이제 하체 튜닝을 좀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하체 드려요. 튜닝을 한다면 밑에 그 바 정도? 언더바나 아니면은 네. 직구로 이제 아예 이 머스탱에 맞게 나온 제품들이 있거든요. 회사에서 미국 회사에서 만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장착하셔도 되고 이제 쿠페는 좀 괜찮거든요. 제가 쿠페도 타봤었는데 근데 이제 컨버터블은 확실히 이게 위에가 네. 천이다 보니까 강성이 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중고속에서 많이 느껴져요. 중고속에서? 네, 저속에서 탈 땐 거의 안 느껴지는데. 알겠습니다. 제동력은 이제 긴급한 상황일 때 네. 돈 굳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앞차를 안 받거나 네. 아니면은 뭐 사람을 못 봤는데 급브레이크를 해서 이제 내가 다행히 사고를 면했을 때 네. 그런 경험이 2번이 있고 제가 이제 전에 탔던 차가 이제 브렘보 4P였는데 네. 브렘보랑 얘 4P랑 이제 제동력은 비슷한 것 같은데 브렘보는 국산에 들어가는 브렘보는 또 이게 내구성이 약하더라고요. 로터 내구성. 네. 그래서 연마도 하고 바꾸기도 했는데 얼마 못 가서 또 그게 로터가 틀어져가지고 네. 진짜 애먹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얘는 로터 내구성도 좋은 것 같아요. 막 이제 세차해서 안 시키고 막 물 뿌리고 급브레이크 막 해도 네. 괜찮더라고요. 그렇구나.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코너링은 이제 좀 할 말이 많은데 네. 얘가 이제 저속에서 이렇게 몰 때는 네. 이제 밸런스도 괜찮고 네. 잘 잡아주는데 네. 이제 와인딩을 타거나 이제 빠른 고속 코너를 좀 들어가게 되면은 네. 확실히 무게가 많이 느껴져서 좀 힘들어요. 그래서 코너링 좋아하시는 분들은 머스탱 타시면 안 됩니다. 그게 좀 단점이에요. MRC가 아무리 좋아지고 하체가 뒤에 요즘 미국 차들이 멀티링크 뭐 WC 본을 쓴다고 해도 네. 확실히 이게 차를 크게 만들고 네. 추구하는 성향들이 있다 보니까 네. 독일 차처럼 빠릿빠릿하거나 이제 요즘 한국 N9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확실히 떨어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쭉 하시면 돼요. 신호가 안 돼요. 네. 자, 기어비 변속 타이밍인데 네. 아까 이거 패들로 했을 때는 좀 반응이 좀 느리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악셀 밟고 주행을 했을 때는 기어비가 좀 어떠세요? 기어비는 되게 촘촘해요. 얘가 이제 네. 70도 안 되는 속도에서 10단이 다 들어갑니다. 일반 드라이브 모드일 때. 그래서 기어비는 10단이 되게 촘촘하고 네. 10단에서 120km 정도 돼도 2200rp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무슨 모드죠? 그게 그냥 일반 모드일 때. 일반 모드. 네, 그냥 드라이브 모드. 다른 모드로 바꾸게 되면 어때요? 확실히 이제 RPM을 높게 쓰죠. 기어비를 길게 가져가서 스포츠 모드만 나도 2000 넘어서 변속을 하니까요. 네. 100km일 때 한 7단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일 때. 뭐 따로 변속 충격이 좀 있다거나 꿀렁대거나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변속 충격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일반 모드일 때는 거의 없고요. 네네. 스포츠 모드 이상일 때는 네. 스포츠 모드 이상에서 이제 쭉 밟으면은 어. 얘가 변속 때마다 충격을 일부러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게 생기는 게 아니고 주는 것 주는 같다?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그 차주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세요? 전 그거 좋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자, 엔진은 배기음인데 이게 사실 배기 튜닝이 되어 있어서 네, 그렇죠. 튜닝하기 전이랑 튜닝하기 전에 배기 소리는 굉장히 조용하죠. 거의 세단같이 조용합니다. 네, 지금 배기 튜닝을 하니까 그나마 좀 이런 소리가 이제 나는 건데 네, 개인적으로 배기 튜닝한 걸 더 좋아하시나요? 그쵸. 2.3은 이제 필수로. 이것도 네, 2.3이시면은 필수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스피커인데 아까 뭐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스피커 네, 좋습니다. 음악 들었을 때 그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것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네. 전에 차들을 거의 이제 오디오를 네. 풀튜닝을 해서 탔었는데 오. 항상 오디오가 부족한 차들이 많잖아요. 비싼 차가 아니면. 네. 근데 이 차는 이제 그렇게 돈 안 들여도 충분히 용납될 정도고, 음질은 국산 차랑 비교하면은 요즘 크렐 오디오 있잖아요. 옵션. 네. 그 정도 사운드는 나옵니다. 오. 그래서 얘가 이제 18년식인데 18년식은 쉐이커로 들어가고 네. 19년식은 또 뱅앤올루슨이 들어가요. 뱅앤올루슨도 급이 있긴 한데 네. 어쨌든 19년식 오디오가 더 좋다고는 하는데 저는 쉐이커로도 만족해요. 만족하다. 네, 좋습니다. 실내 사이즈인데 뒷자리 혹시 성인분 태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컨버터블은 뒷좌석 탑승이 괜찮습니다. 오. 앞자리를 조금만 당겨주면은 네. 머리 공간은 이게 나오기 때문에, 남자들도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냥 쿠페는 이제 힘들고요. 쿠페는. 네, 남성분들 힘들고, 이제 컨버터블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도 앞자리 타협만 하면은 가능합니다. 뒷자리 승차감도 뒷자리 승차감은 괜찮은 편이고, 근데 이제 뚜껑을 열었을 때 네. 이게 뒷좌석이 좀 높아요. 바닥 시트가 좀 높아서 네. 머리가 좀 많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위쪽이. 네, 이제 남자가 뒤에 제 친구들이 탔었는데 네. 이게 뒷좌석이 솟아 있으니까 좀 모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모양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뒷차 탔을 때 뭐 별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친구분이? 그리고 제가 이제 디플렉터를 지금 달아놨는데 네. 이 디플렉터를 떼야 되니까 네. 바람이 심해서 사실 빠르게 달리거나 오래 타진 못해요. 오래 타지 못하고. 예. 그리고 그 친구분 탔을 때 뒷자리 탔을 때 뭐라고 말씀하신 적 있었나요? 시선이 느껴지죠. 시선이? 네. 뭐 이런 시트 각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은 전혀 얘기 그런 건 없었고. 네, 등받이 각도나 이런 건 다 괜찮습니다. 이것도 혹시 폴딩 되나요? 컨버터블은 폴딩이 안 됩니다. 폴딩 안 네. 되고. 트렁크 사이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렁크 사이즈가 네. 제가 본 컨버터블 모델 중에 제일 넓은 것 같아요. 제일 깊고 제일 넓고. 우회전입니다.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후회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신지, 예를 들어서 저는 차량 제가 이 차가 막 옛날부터 드림카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네. 저는 후회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야, 모든 걸 다 이런 좀 떨어지는 실내도 좋고, 네, 이런 무겁고 커서 또 좋고, 네, 뭐 와인딩하기엔 조금 불편하지만 또 나름대로 매력이 있으니까. 야, 보통 1년 정도 1년 이상 타면은 뭐 5.0 GT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것도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차주님은 그런 거 1도 없다라는 거.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보증기간 내에 수리하신 게 있다면 아까 그 쇼바 정도? 보증기간 내에 수리한 게 좀 많아가지고. 정말 많아요? 네. 짜잘한 것도 사실 다 보증을 해주시니까. 네. 단차도 아까 범퍼 단차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거 있고, 뭐 고무가 좀 약간 여기 창문 틀에 고무 같은 것도 네. 알아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생각나는 건 그 정도. 그 정도인 것 같다. 메인터넌스 정비성인데 서비스 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제가 수입차는 처음인데 네.
확실히 이제 블루엔즈나 오토큐보다는 불편해요. 왜냐하면은 어드바이저 시스템이 어드바이저 분들이 있고, 그다음 예약을 해서 또 그 스케줄을 잡아야 되고, 네. 뭐 오토큐나 블루엔즈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게 좀 더 체계적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방문을 했을 때 모르는 수리 부분이 생겼으면은 또 부품을 받아서 날짜를 또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시간만 낼 수 있으면은 네. 전혀 불편한 게 없었습니다. 친절하시기도 하시고. 시간이 좀 많이 시간만 좀 내면 된다. 네, 그렇죠. 고질병이라고 한다면 아까 저거 뒷창문 쪽 그쵸, 끝까지 다 안 올라가는 거, 창문이랑 이제 엑셀을 많이 밟았을 때 탄내 나는 거. 탄내 나는 네, 거. 이거는 저 말고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자, 그리고 잡소리나 풍절음. 잡소리는 아까 거의 없다라고, 있기는 있지만 거의 뭐 이 정도는 거의 없다라고 무방하다는 분들도 많고. 그 정도면은 되게 없는 편인 것 풍절음도 같습니다. 풍절음은 아무래도 이게 쿠페 모델은 괜찮은데 네. 이게 바닥방음은 제가 다른 차랑 비슷한 가격대의 차들이랑 네. 비교하면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나오는 그랜저나 K7은 또 되게 조용해져가지고 네. 얘가 상대적으로 심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제가 비교했을 때 그렇게 심한 편 아닌 것 같고, 그 컨버터블 모델이 소프트 탑이 엄청 시끄럽습니다. 터널에서. 터널에서. 그래서 저 처음에 가져왔을 때 차를 가져오면서 터널을 들어갔는데 제 창문이 열린 줄 알고 딱 이제 세단에서 뒷창문 살짝 열어놨을 때 그 소리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화가 안 될 정도고 통화도 못합니다. 터널에서. 뚜껑을 열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닫았을 때요. 닫았을 때? 네, 닫았을 때도 안 됩니다. 거의 이제 대화가 힘들 정도. 알겠습니다. 자, 커뮤니티, 이 차 사진 커뮤니티 좀 많이 보셨죠? 그렇죠. 네. 혹시 어떤 걸 제일 많이, 우회전입니다. 혹시 어떤 걸 제일 많이 서치를 좀 하셨는지. 저는 이제 네이버에서 포드, 네. 동호회에서도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네. 그 다음에 카톡 오픈 채팅방 또 이제 제가 가입이 돼 있어서 차 사기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제일 궁금해하셨어요, 차주님은? 차 사기 전에? 저는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몰고 다닐 거니까 네. 다른 거는 다 감안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들지, 유지비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서비스 센터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다음 차를 이제 제가 원하는 튜닝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가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뭐 서스펜션 튜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휠의 옵셋을 확장하는 뭐 허브 스페이스, 네. 뭐 그런 것들 되게 궁금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생각해보면은 뭐 크게 막 걱정하실 그런 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전에 그런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 네, 맞아요. 네, 행복하죠. 이 차를 사시고 주위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친구들도 이제 1.6 터보 차들 많이 타고 재밌는 차들 타는 친구들도 많은데, 일단 뭐 신기해하죠. 친구들은. 신기해한다? 네, 제 친구들은 신기해하고. 뭐가 어떤 걸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런 게 이제 흔치는 않으니까. 이런 머스탱이나 차를 신기해하는. 실제로 뭐 주위에서 사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다른 차들은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신기하고, 좀 컨버터블 모델이라는 거. 이 차를 타시면서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었다면? 에피소드는 많은데요. 하나 기억나는 게 이제 작년에 이제 을왕리 갔다가 이제 을왕리 이제 나와서 복귀하는데 빨간색 YF 소나타였는데 막 계속 밟았다가 뗐다, 풀악셀 했다 뗐다, 그게 있잖아요. 뭐지 하고 보는데 저랑 좀 같이 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가고 있는데 이제 신호에 딱 걸려서 제가 출발할 때 한번 쭉 밟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옆으로 제가 이제 엑셀을 떼고 이제 다시 속도를 줄일 때 옆으로 오더니 외국인 분들이 거기 많이 타고 계셨더라고요. 남녀 외국인 분들이 대여섯 분? 소나타에 대여섯 분 정도 타고 계셨는데 막 밖에서 막 핸드폰을 내밀고 막 영상을 찍으면서 따봉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요. 미국인이겠죠? 아니요, 동남아 분들, 중앙아시아 그런 분들 같았어요. 그렇구나. 알겠어요. 미국인 분들은 이제 우리 차가 저쪽에도 있네 라고 하니까 근데 동남아시아 분이라고. 알겠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머스탱 2.3 컨버터블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머스탱 이 차량에서 네. 2.3, 5.0을 고민하는 분들이랑 그다음에 컨버터블 쿠페 네. 이렇게 이제 네 가지다 보니까 네. 그 네 가지 사이에서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배기음을 신경 쓰시고 네. 그러시다면 5.0을 저는 가는 게 맞다고 보고, 네. 물론 이제 4기통에서도 이제 에코부스트 모델도 배기 튜닝을 하면은 큰 네. 소리는 나지만 네. 그 이제 신금을 울린다고 하죠. 단전에서 올라오는 그 으르렁 그런 소리는 절대 안 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좋아하시면은 8기통을 가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에어링을 고민하시는 분들, 네. 근데 이제 오픈 에어링이 되는 이 소프트 탑이 또 단점이 있잖아요. 네. 관리, 자외선, 네. 그리고 뭐 담배빵, 칼빵,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새똥, 네. 이런 관리가 되게 힘들고, 그 다음 뒷라인, 루프 라인이 이게 좀 약간 바보 같은 쿠페가 이쁘고 얘가 좀 바보 같잖아요. 네. 예,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데 저도 똑같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사기 직전까지. 근데 뚜껑을 한번 열어보고 싶으시다면 저는 무조건 컨버터블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의 친구분이 나도 머스탱 사고 싶다 추천 좀 해주라고 한다면 2.3, 5.0 어떤 걸 추천해 줄 것 같으세요? 차주님은? 그 친구의 성향을 먼저 성향을 봐야겠죠. 볼 것 같아요. 좀 성향. 밝고 그러면 5.0. 배기음 좋아하면은 5.0이고 유지비도 좀 신경 쓰고, 네, 그 다음에 뭐 출력은 뭐 5.0보단 부족해도 상관없다. 뭐 그러다면 저는 2.3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0 충분하다는 네. 거. 알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5.0, 2.3에서 한 80% 분들이 2.3에서 5.0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많이 기반하시죠. 네. 근데 차주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런 욕구는 전혀 없는? 네, 그렇죠. 이 차도 거의 거진 한 300마력 가까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출력도 저한테는 충분하고, 그 다음에 뭐 배기도 지금 커스텀으로 네. 해놔서 엄청 크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배기도 뭐 이 정도면 그럭저럭 만족할 만한? 이 정도면? 네. 그래서 잘 타고 있습니다. 자, 구매 예정자분들이 어떤 거를 좀 제일 많이 고민을 할까요? 그거 외적으로? 그거랑 이제 유지비를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유지비에 대해서. 네, 사실 자기가 이제 가진 경제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차에 얼마 쓰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보증이 있으면 확실히 생각보다는 덜 나가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보증이 있는 차면. 예, 포드는 또 이제 머스탱은 5년 10만까지 해주고 엔진오일도 3년 6만까지 해줘요. 저는 여태까지 수리나 엔진오일 뭐 이것저것 갈면서 돈을 써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거의 뭐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안 들어간다라고 보증이 있을 경우에는 유류비 그쵸. 정도? 예, 유류비랑 뭐 세금이랑 차를 현금으로 사셨으면은 이제 따로 이제 크게 들어갈 건 없죠. 다 들어갈 건 없다. 근데 작년에 네. 제가 차계부를 쓰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튜닝을 좀 하고 그래가지고 튜닝하는 게 또 비싸더라고요. 국산차는 뭐 만약에 스포일러를 하나 사더라도 몇만 원이면 사는데 얘는 네. 기본 몇십만 원이고, 네. 그다음에 이런 실내등도 되게 허접한데 이게 사실 뭐 그랜저 K7도 이거 몇만 원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얘가 거의 50만 원 해요. 그러니까 뭐 튜닝을 하거나 이게 뭐 부러져서 바꾸려고 그러면 엄청 비싸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저는 작년에 보험료까지 해서 이 차에 한 총 700 정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다. 5.0 GT 타신 분이 생각보다 2.3하고 뭐 유지비에 있어서는 세금 이외에는 크게 많이 안 난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금액적으로 보면은 사실 여기서 유지비만 따지면은 네. 연에 한 100만 원, 200만 원 더 쓰면 5.0을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게 알고 있고, 네. 연비도 한 1, 2 정도 더 차이 나는 건데, 네. 그 세금이 걔는 한 100만 원 조금 넘고 얘는 한 6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이 할인이 아예 없었을 때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사실 차이 나는 게 크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한테는 연에 100만 원이 이제 크다면 큰 돈이고, 그렇죠. 100만 원이면 저는 소고기를 10번 사 먹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게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은 2.3이랑 이제 유지비 5.0이랑 고민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더 쓸 수 있으시면은 네. 차값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때, 아. 그러면 저는 5.0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머스탱 2.3하고 경쟁 차종이 없죠? 경쟁 차종, 경쟁 차종. 요거랑 근데 요거. 제가 요즘 또 봤는데 소나타 N9? 소나타 N9이랑 스팅어 2.5 마이스터. 거기랑 그냥 머스탱이 그냥 거기 껴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 차량이랑 그냥 출력만 봤을 때는 출력이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국산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인가? 네. 그 엔진이 이제 출력이 똑같더라고요, 거의. 근데 이제 출력을 봤을 때는 그렇게 경쟁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가격이랑 차급으로 봤을 때는 저는 제가 아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다. 아, 4시리즈 정도? 4시리즈 네. 정도. 알겠습니다. 자, 차량 추천 여부인데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는 머스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와인딩 많이 타시는 분들, 코너리. 네, 와인딩 많이 타시고 이제 서킷을 간간히 가시는 분들은 머스탱은 네. 네, 많이 안 맞고, 네. 저처럼 이제 일상 용도나 아니면은 이제 산길, 이제 어디 놀러 가서 산길 다니면서 와인딩 좀 타시고, 네. 그다음 간간히 이제 고속도로에서 조금씩 밟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갓보비를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 네, 그렇게 하시면은 되게 만족도가 높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차를 한 줄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 머스탱 2.3 에코부스트는 야생마인 것 같아요. 야생마다. 네, 딱 그대로 야생마입니다.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제 마음 같아서는 5점인데, 그럼 그냥 5점인 걸로. 네. 네. 만약 현재 기준에서, 네. 물론 이러면 안 되지만 차 폐차나 전손됐다, 차를 다 또 사야 된다 라는 상황이라면 과연 이 차를 또 사실 건지, 머스탱. 제가 이 차를 샀던 시점이랑 지금 시점, 네. 샀을 때 당시랑 지금이랑은 아무래도 저는 타봤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른 차를 타고 싶겠죠. 그래서 저는 다른 차를 샀긴 다른 했습니다. 차를 정말 만족하지만 두 번 살 차는 아닌 것 같다. 두 번 사도 되는데, 네. 저는 이제 차를 좀 여러 개를 타고 싶어서, 여러 개 타보고 싶어서. 네, 만약 다시 산다면 혹시 어떤 걸로 살 것 같으세요? 콜벳, 콜벳? 네, 콜벳 보고 있습니다. 콜벳 18? 18까지는 무리고, 17? 네, 7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혹시 뭐 차량 관련돼서 뭐가 좀 빠졌거나 이거 말씀 못 드린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뭐가 또 있나요? 다 말씀하셨나요? 네. 컨버터블 사시면은 디플렉터는 꼭 하시길 맞다. 추천드립니다. 디플렉터가 순정으로 또 안 나온다고 그랬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애프터 마켓 제품에서 또 순정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거진한 장착을 또 구멍 뚫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100만 원 돈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제품 애프터마켓 찾아보시면은 5, 60만 원대에도 사실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저도 고민을 하다가 1년 정도 있다가 샀거든요. 네. 어차피 나중에 사게 돼 있어요. 바람이 네. 너무 들이쳐서. 네. 그러니까 그냥 바람 때문에 좀 불편하다 싶으시면 그냥 하루빨리 사서 누리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하니까 거의 안 들이댔어요. 거의 안 들어와요. 네. 160으로 160으로 달려도 안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끝.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